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재희입니다.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 및 내부 통제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을 4회에 걸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도의 1차적인 목적은요, 재무제표의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횡령 사고를 막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는요, 기본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 사고에 대한 관리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내부 통제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위험 관리 시스템, 결국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라고 우선은 사고를 확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위험 관리 시스템, 이러한 개념들은요, 자, 사회 곳곳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구 동영상을 하나 좀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미국을 이겼어요. 미국 팀 입장에서 1루가 비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볼을 안 줄 거예요. 그렇죠. 이승엽 선수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좋은 볼 안 주면 그냥 걸어나갈 생각해야 돼요. 자, 메이저리그의 올스타 팀이 한국의 그렇습니다. 이승엽에게 야유가 쏟아지는데요. 이승엽을 고의 사구로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윌러는.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통쾌하죠. 예, 굉장히 통쾌합니다. 근데 실제로 야구를 많이 하는 그 미국 팀은 야구를 모르거나 혹은 두렵기 때문은 아닐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승리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그 감정의 문제나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좀 보시면은요, 미국 팀이 이렇게 고의사고로 이제 이승엽을 걸러냈던 것은 기본적인 혹은 적극적인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승리의 확률, 그러니까 목적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위험 식별, 그리고 이제 위험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위험 분석된 거에 따라서 자, 위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로 되어져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그 동영상에 대입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WBC 당시의 그 감독, 마르티네즈 감독은요, 우선 이승엽이라는 그 위험을 우선 식별을 이제 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엽이 나왔었던 바로 그 시점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승엽이라는 타자가 한 방을 치면 경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높은 위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위험 대응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대응 방안은 그러면 이제 고의 사고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공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유인구를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었을 텐데,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결국에는 고의 사고를 던지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에 대한 대응은요, 이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제 분석 및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김재희 회사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분석은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에 금액적 중요성, 그리고 하단에 발생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 2가지를 통해서 위험의 중요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승엽이라는 타자를 분석할 때 한 번 치면 2루타를 치는지, 홈런을 치는지, 또는 얼마나 자주 출루타를 치는지 분석을 통해서 최종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말씀은 결국에는 그럼 이승엽이 뭐 2루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이런 것도 이제 금액적인 중요성, 임팩트를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얼마나 자주 출루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발생 가능성 이제 두 가지로 예,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김지회 기사님께서 자, 우선 그러면 리스크를 평가해서 결국에는 하이 리스크, 마더리, 로 이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등급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안들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 방안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화면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수용, 회피, 경감, 공유 혹은 전가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수용,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피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을 저희가 발생시키지 아예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하이 리스크의 위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회피하는 방법을, 회피하는 대응 방안을 많이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공유 혹은 전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라는 거는 갖지 않을수록 좋은 거니까 저희가 아예 남한테 떠넘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리스크를 공유하거나 혹은 전가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를 넘기는 거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김지휘 기사님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주셨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리스크 프라이어티를 정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발생 가능성과 그리고 예, 금액적 크기를 갖고 하이 리스크냐 아니면 그 마더리 리스크냐 아니면 로우 리스크냐 이제 이렇게 예, 분리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자, 어떻게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위험이 좀 작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자, 수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하면 회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것은 경감 같은 거죠. 그래서 위험의 크기를 예, 줄이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예, 발생 가능성이나 예, 금액적인 중요성을 예, 줄임으로써 예, 위험을 예,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호는 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들을 남한테 떠넘김으로써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4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요. 단순한 RCM, 그러니까 통제기술서를 만드는 이런 행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해하시는 것은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고 그리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